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라방이 아니고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는데, 오늘자 뉴스의 중앙일보의 강주한 기자 겸 논설위원께서 정민 사건 아버님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루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국민들은 이런 언론, 기존 언론에 관심 너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면서 놀랬습니다. 특히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걸어 들어갔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면 2차 변론 행정법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쟁점은 CCTV를 못 봤다, 그리고 파일을 보여달라, 이런 취지시죠. 파일.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파일을 제공해달라. 파일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정보 공개가 돼야 된다. 그게 되면 이제 파일 형태가 되겠죠. 근데 경찰이 최근 답변서 제출을 했는데, 민 프로젝트로 대형 화면으로 보여주려 했는데 깨지는 화질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자기네가 판단했대요. 그래서 추가 열람 의사가 없다,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추가 열람 제공 의사가 없다, 소송에서 다투는 거죠. 열람도 다투고 정보 공개 두 번째도 다투고 1도 다투고 2도 다투고 열람도 할 의사가 없고 시켜줄, 그 다음에 정보 공개 파일 형태 외부 유출도 싫다. 그리고 현재 수사 주체가 중앙지검이므로 수사를 종결한 경찰이, 신기한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를 종결한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국가가 수사 전체로 하는 거지,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법무부 있고 나중에 뭐 고등검찰청 따로 가고 대검찰청 따로 가고, 이것을 국가수사권,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근본 원리와 조직을, 기능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제가 썰푸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사를 종결한 경찰은 쉽사리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중앙지검이 주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가 막힌 논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터무니없는,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가치가 없는 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재판장님의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 하다가 시위를 언급했다. 그래서 재판부에 압박을 주자는 건가요? 재판부에 압박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 법의 지배를 따르셔야 됩니다. 법의 지배는 재판부에 압박을 주면 안 돼요. 재판부에 압박을 줘야 된다라고 떠드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절대로 재판부에 압박을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재판부고 판사가 아무리 싫더라도 사법부에, 법원에 압박을 줄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아버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시죠. 무관한 자율적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셨습니다. 경찰이 수사했는데 원인을 모르니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시위에 동참한 책임식,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라방에도 오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인터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되지 않나. CCTV를 공개해라.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게 많은 분과 많은 CCTV가 수사돼도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인터뷰에 여기 신문에는 실렸는데 본인 의사로 돌무더기를 지나 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경찰은 본인 의사로 돌무더기를 지나 자살이라네요. 자살을 주장하는 건가? 아무튼 이 경찰이 인터뷰를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어떠한 출처인지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경찰 이렇게 뜬구름 잡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는 지금 좀 더 기사가 정확해야 되는데 본인 의사로 들어갔다. 정민이가 자살했다고 보는 겁니다. 실족으로 보는지 자살로 보는지 경찰이 밝히지도 않았죠. 애매하게 얘기한 적도 있고 실족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 자살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놀랍습니다. 왔다 갔다 A도 왔다 갔다 했고 A 가족도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보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진이 실렸고 추모 공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추모 공간. 곰돌이 푸 나오고 있죠. 곰돌이 푸. 어릴 때 푸를 좋아한다고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가져온 것 같다. 저도 곰돌이 푸 보고 그 인연을 몰랐는데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을 블로그에 올리셨던 거죠. 이제 사고 장소로 추정되는 사고 장소 강기슭. 이제 기자가 의문이 들었다 하는데 굉장히 깜깜했죠. 여러분 보셨죠? 정말 어두웠습니다. 한강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기본적인 의문부터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의문이 들었고 차라리 실족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나마 낫지 걸어 들어간다 스스로 이거는 터무니없다. 1과 2 중에 차라리 2가 낫다. 2도 말이 안 되죠. 구조 안 하거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논설위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릎 정도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그알도 인정했고 경찰도 인정했고 누구나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공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공익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 권력이 수사라는 것을 동원해서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관여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사적으로 덮으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 Traditional Public Doctrine 말씀드렸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 이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 낮에 보니 상황이 다르다. 기껏해야 무릎. 설사 중심을 잃고 떨어진다 해도 익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 강물에 닿지 않는다. 떨어져서도 돌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 이야기 말 터무니없는 수영 이야기도 하시고 있죠. 수영하듯 팔을 휘저으며 터무니없고 자살의 이유가 전혀 없다. 이상용 변호사.
쓰러져 있던 사람이 근데 자살한다는 게 더 자살의 이유도 없을 뿐더러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쳐서. 무슨 수영에 팔을 휘젓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이유도 없고. 머리 상처도 쓰러져 있었고.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도 우리 218까지 감안하면 218에다가 머리 상처, 귀 뒤에 후두부, 이 상처까지 고려하면 수영하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들어가거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문 들었던 상황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337 통화를 한 것 자체를 숨겼고 이때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도, 그리고 핸드폰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 원앤 파트너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블랙아웃 주장하고 있죠. 원앤 파트너스는 블랙아웃. 11시경부터 6시 몇 시간? 7시간 주하는 건가요? 맨날 6시, 7시, 8시간 막 바뀌죠. 그래서 부모님은 외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매일 아침 정민을 포함한 새끼.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블로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신답니다. 새 가족, 새끼, 유골함이 있으시고 납골당 아직 납골당에 아직 안 가고 유골함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민이가 좋아했던 게임도 틀고 친구도 채택하고 외부 식사도 정민이 1인분 더 추가. 이렇게 정민이를 기억하려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선고는 아버님의 죽음의 그 원인 규명 의지는 계속 방송에서도 공중파 포함해서 계속 우리 확인이 돼요. 굉장히 반드시 밝히겠다 하고 계시고, 선고는 2월 10일 2시인데 공적 신뢰훼손, 수사당국 아니면 공권력에 대한 공적 신뢰훼손에 따른 현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직접 사건 조사에 나선,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직접 사건 조사에 나섰다. 목격자를 제보를 받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해로, 그런 식의 해석으로 이 교수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못 믿는 거죠. 경찰과 특히 검경 수사권 그 조정 제도 자체가 약간 국민들한테 경찰에 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커서 저도 경찰이랑은 대판 싸워요, 요즘. (700명을) 지금
A 측에서 고소했나요? 더 되지 않나요? 제가 정확한 게 저는 한 9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700명 정도 고소했다 합니다. A가. 그리고 아버님도 정민 그리고 유족을 모독한 사람을 별도로 고소했죠. 별도. 이거랑 A 측은 700명. 그러니까 아버님이 고소하신 정확한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A 측은 700명. 그래서 정민이가 살아 있었다면 아니면 마음속에서 아빠 고생 그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착한데 중단할 수 없다. 아버님 의지 확고하시죠.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민이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아빠 고생 그만하시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정민이 얼굴만 보고 눈동도만 봐도 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조되죠 누구랑 약간. 그래서 지하철 광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요즘엔 가정마다 자녀가 한두 명뿐이니 뜻하지 않은 일로 자식을 잃으면 모든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수사 방식도 필요하다. 또 한 분은 변사자의 부모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수용하지 않는다. 결과를. 김웅 중위 사건.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김웅 중위 우리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자살로 처음에 결론 내렸는데 순직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검찰의 책무. 해를 넘긴 2월 10일. 근데 2달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증거가 다 사라지는 건 다 안타깝다. 이게 가장 지금 국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증인이 사라지고 이 점이 가장 관심도 사라지고 증거, 목격자 제보가 중요한데 목격자가 한 사람이라도 좀 드러나거나 이런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게 좀 그래서 2월이면 1월 달도 아니고 2월이에요. 2월 10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일반적 경우로 얘기하면 크게 막 2월 달 정도 두는 게 아주 심하게 저건 아닌데 1월 달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중앙일보에서 28일 오늘자 뉴스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다루시는 공중파 또는 일간지 주요 일간지가 없어요. 중앙일보에서 이 정도 하면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보신 이 정도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낮습니다. 수심이. 그래서 뭐 5cm라는 말도 나오고 5cm? 아니지. 아무튼 무릎 깊이 정도라고 하십니다. 무릎 깊이. 성인의 무릎 깊이 아니면 일반적 무릎 깊이인데 5cm가 아니라 죄송해요. 몇 50cm? 50cm? 무릎? 죄송합니다. 50cm 정도? 무릎 정도는 그 정도 된다 하면
요 정도 들어가면 여기서 실족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미사동님이 정민이 귀사진을 공개하셨습니다. 미사동님 채널에 있는데 미사동님 주장은 뭐냐면 여기 진흙이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있죠. 진흙이 있는데 이걸 갖고 추론할 게 많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진흙이 있다면 강바닥에 닿았다는 겁니다. 강바닥에 닿았다. 강바닥에 닿았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강바닥에 닿았다. 그래서 귀 부분에 대한 추론이 저도 오늘 새벽에 이걸 보고 많이 놀랬고 미사동님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닫아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흙이라면 강 바닥에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동님의 이어지는 추론은 이렇게 바닥에 닿았다. 닿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귀에 들어가려면 강 바닥에 닿았다. 그래서 되게 여기가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근데 이렇게 바닥에 닿았다. 그래야지 귀에 진흙 또는 바닥에 있던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각자 생각하는 게 틀릴 텐데 저는 추락 부분 우리 추락은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추락은 증거가 있는데 추락은 우린 331, 337 그다음에 진술 증거 악하고 신음소리 내며 굴렀어요. 끌어올렸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쭉 되게 증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추락 이후에 물로 이렇게 누가 넣는지는 모르죠. 아직은. 근데 우리는 가능성을 따질 때 민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 사람 A가 이렇게 물에 넣는 그래서 강 바닥에 닿게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솔직히 아무 증거는 없죠. A는 밀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넣는지 다른 사람을 시켰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민 거는 331은 우린 주장하고 있어요. 331은 A가 밀었다라고 본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진술 증거도 있고 24분 옆에 정민이 평지 없는데 평지 있다고. 그다음에 신발과 티셔츠를 그 다음날 버렸더라고요. 티셔츠도 그 다음날 신발과 티셔츠 둘 다 그 다음날 버렸더라고요. 이거 아버님의 이 진술이 있으십니다. 인터뷰하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강 바닥에 닿도록 밀어 넣은 이것은 아직 더 확인돼야 되지만 우리는 민 사람이 여기 개입되거나 시키거나 여기를 교사 또는 방조하거나 관련되거나 이것을 알고 최소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은 공범이거나 이렇게 바닥에 귀가 닿아서 할 정도로 물에 넣은 최소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가방맨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고 의심을 갖는 거죠. 최소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미사동님의 이 바닥에 있는 진흙이 들어간 거 수영하고
하다가 익사하면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걸어서 들어간 다음에 쭉 아무튼 이렇게 바닥에 머리가 닿는 이런 방법, 이런 상황이 가장 유력합니다. 귀에 들어가는 것, 진액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절대로 실족이나 자살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계속 해왔던 강한 331 추락, 그리고 더하여 최소한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3의 인물이 A는 알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넣는지는 뭐 439 증인 여러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론이 있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3의 인물은 정확히 A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누군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A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사실을 3자의 신원이 아니고 3자가 이렇게 한 거, 이 사실은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살하지 않은 거는 너무 명백하고 무릎밖에 안 와서 실족이 불가능한데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구조를 안 하거나 신고도 안 하거나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건 A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공개하고 막 임팩트 있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강한 그런 주창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막 이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여러분 아침에 좀 밝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고 좀 충격적인 사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프로그램 뭐 인공지능 보정해보고 했는데 이게 원본이 더 나아요. 근데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